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지지하는 마을교사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된 강사 류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통합예술치료학과에 석사과정을 지금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문화로 노는 시민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뭐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연극 강사 활동을 2005년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도형 심리 상담을 통한 소통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경력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시고, 네, 뭐 연극이라든가 소통, 뭐 리더십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가 청소년의 진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예술 치료라든가 이런 소통에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같이 하게 될 것은요. 첫 번째는 교사의 코칭 역할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교감을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와 교사의 기질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질에 대해서 궁합이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비밀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교사의 코칭 역할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구체적으로 궁합의 비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그 교사들의 이런 코칭의 역할이 구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경제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만큼 아이들의 이런 그런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기가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같은 마을 교사분들이 보호자 역할과 코칭 역할을 겸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방향에서 방향성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코치 역할 혹은 코치의 보호자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양육한다 그랬을 때 정비공과 정원사가 있는데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대면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방향,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게 되실 텐데 내 아이와 견준다기보다는 내 아이를 대하듯이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이번 강의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봤을 때 나는 정비공인가 정원사인가? 그러면 그 정비공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네, 정비공은 일단 미숙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 보호자의 역할이 이 정비공에 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아웃라인을 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정원사는 어떨까요? 정원사는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기초로 쌓아주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의 개입 네 그래서 도와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코치로서의 역할 즉 정원사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차이점은
아시겠죠? 네, 그런 구분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우리는 자녀의 그 성장,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 즉 스승의 역할, 코치의 역할이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 유아기 때는 사고력 중심의 방향을 잡아주다가 초등학생이 되면 논리력 위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이 됐을 때는 통합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호자와 양육자 입장이 더 두각되고 커지는 반면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초등교육에서 청소년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런 코치, 격려자, 스승의 역할이 더 좀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코치가 필요한가요? 네. 변화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구촌과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코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이 아이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역할도 변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모라든가 혹은 스승, 이런 코치, 교사들의 역할도 사실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면서 코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수백 년 후에 역사학자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지목하게 될 것은 기술도, 인터넷도, 전자상거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전례 없는 생활 조건의 변화일 것이다. 글자 그대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을 경영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피터 드러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선택권이라는 거죠. 이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코칭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코칭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지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주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그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주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 그의 성취, 성장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이죠. 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이런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네,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진 코끼리가 지금 아주 짧은 말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줄의 굵기는 어떤가요? 네, 굉장히 가늘죠. 그런데 이 커다란 덩치의 코끼리가 힘은 또 얼마나 셉니까, 코끼리가? 이런 코끼리가 이 가느다란 줄에 저 짧고 가는 말뚝에 묶여 있다는 거. 이 그림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이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연결고리가 달린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고리가 아주 질긴 줄을 연결해가지고 튼튼하게 이 말뚝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는 힘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긴 그 족쇄를 채우고 말뚝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크는 거예요. 어린 코끼리 처음에는 괴로워하겠죠. 그렇지만 이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몇 차례씩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포기하고 내 상태를 그냥 그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코끼리는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뚝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네,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 코치로서의 역할에서 이 어린 코끼리에게 말뚝과 족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랬을 때 과연 이 1톤의 코끼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이 말뚝 정도는 얼마든지 가볍게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오랫동안 주눅 들어 있는 실패 경험이 이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네, 패배감에 좌절된 상태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과연 이제까지 지내왔던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될 일인가? 이런 패러다임의 점검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 듣는 것이 정상이고 착한 아이다? 부모가 베푼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정상이다? 학원이나 가외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는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스승이 변해야 제자도 변합니다. 저는 네 가지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향성은 이렇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꿈과 목표가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계속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청소년의 마음에 있는 기질과 자질들 그런 것들을 봐주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찾아낼까? 일단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부모도 보게 될 것이고 교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겠죠.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시 부모를 보게 되고 교사를 보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다시 선택하고 경험하고 이것이 로테이션 되면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내 스스로의 그 미래상, 꿈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아이의 가능성을 과연 나는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코치를 하는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이 아이의 가능성이 정말로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믿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을 칭찬해야 될 것이고요. 네, 타고난 것을 칭찬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타고났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했다고 칩시다. 너는 참 똑똑하구나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들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내가 지금 좀 잘 모르겠어도 이걸 똑똑한 것에 대한 만족을 시키려고 컨닝을 한다거나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그 부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너는 참 착하구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요? 네, 똑똑한 것에 비해서 착하다라고 했을 때 인성적으로 내가 나는 그렇다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된다라고 밖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타고나다. 너는 참 똑똑해 애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칭찬하라. 네, 칭찬이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인정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성취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취감은 현장에서 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의 강점이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내가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경험치를 올려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은 즉각했을 때 그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점을 계속 강화시켜 주어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독려해 주어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나요? 근데 못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훈련시켜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칭찬과 사랑과 감사를 통한 결정입니다. 네, 요거 물의 결정, 눈의 결정 우리 실험 많이 했잖아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꾸중, 미움, 불평을 했더니 모양이 네,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답을 알고 계십니다. 자, 동물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었네요. 그 동물들이 행정이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달리기, 오르기, 날기, 수영 이런 교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장어였어요. 어때요? 오리, 다람쥐, 네, 토끼, 독수리일 때 물론 뭐 이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장어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행정의 편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이런 지혜 경영이 필요하겠다. 아이들의 그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 네, 빙산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무게, 크기를 봐주고 그런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더 큰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아이들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진로를 결정해 줘야 되는가의 부분에서 이 백만장자들의 직업을 한번 살펴봅시다.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정도의 분야에서 봤을 때 그 아이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백만장자가 되더라. 네, 물론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했다고만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그것들은 어느 정도 그 이 사회에서 롤을 익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들 대변한다고 봤을 때 이 백만장자의 직업은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미래 지침 준비서 혹은 미래 준비 지침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직업관에서는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성취감과 행복감으로 연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준비에 따라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겨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관리한다라는 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상 스펙이라는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우리가 흔히 쌓는 그 스펙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력을 따지는 스펙 쌓기에 부모들이 있다고 치면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코칭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 시대이기도 하면서 많은 부분 내가 회사에 다닌다 하더라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이 주도가 되는 인재가 지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식과 두뇌 중심의 사회가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한마디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아이들은 충분히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도적인 사회를 당면했을 때 내향적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고 내가 키워나갈 것인가? 우리 코치들이, 교사들이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이런 숙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준비 지침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교사라면 무조건 강요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욕구와 동기를 먼저 심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조바심을 버리고 그 동기와 열정을 심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사로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결국에 자기의 것을 제대로 찾아주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 어디로요? 미래로. 네. 아이들의 미래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우리가 충분히 그 아이의 기질을 발견해주고 강점을 강화시켜주고 기다려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찾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코칭하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긴 것은 누구나 쉽게 날 잡기 위해서고, 뒷머리가 없는 것은 날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리에 날개가 있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 적 있으세요? 네, 바로 기회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는 믿고 기대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고 지펴야 할 불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코치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마을 교사로서 아이들을 당면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는 어떤 코치이고 보호자인가? 지금 한번 한 줄로 적어 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네, 적으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여 분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어떤 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